2026년부터 우리나라 투자 시장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. 세금부터 시작해서 계좌 한도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. 오늘 이 복잡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확실하게 지키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 명쾌한 투자 지침서를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요즘 주식시장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? 변동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등락에 막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. 2026년에 다가올 이 거대한 제도 개편,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는 하면요,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딱 준비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제시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전략만 기억하시면 2026년 새로운 금융 환경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바로 시작하죠. 많은 분들이 만능 통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투자자들의 필수품 ISA 계좌를 어떻게 더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ISA,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, 이름은 좀 어렵지만 사실 간단해요. 하나의 계좌에 예금, 펀드, 주식 같은 다양한 상품을 다 담을 수 있으면서 세금 혜택까지 엄청나게 주는, 말 그대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. 2026년부터 ISA의 판이 완전히 커집니다.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무려 2배로 늘어나고요. 평생 넣을 수 있는 총 한도 역시 1억에서 2억 원으로 껑충 뜹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세금 안 내는 한도가 일반형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에요. 이걸 넘어서는 수익에 대한 세율도 거의 반토막이 나죠. 그런데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ISA의 진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. 바로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뭐냐면 이익 본 거랑 손해 본 걸 전부 합쳐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에요.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예를 들어서 A 상품에서 500만 원 벌고 B 상품에서 250만 원을 잃었다고 해볼게요. 왼쪽 일반 계좌는요, 손실은 그냥 무시하고 이익 본 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때립니다. 하지만 오른쪽 ISA 계좌를 보세요. 이익 500에서 손실 250을 뺀 순수익, 즉 250만 원에서부터 계산을 시작하죠. 여기서 또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빼주니까 최종적으로 세금을 내는 금액은 단 50만 원뿐입니다. 세금 부담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. 자, 이어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특히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과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의 시작점이었거든요. 근데 2026년부터는 이게 오히려 절세 치트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분리과세라는 제도 덕분인데요. 지금까지는 배당 소득이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최고 45%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잖아요.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요건을 갖춘 배당 소득에 한해서는 내 다른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표에 나온 낮은 세율로 딱 세금 내고 끝낼 수 있게 됩니다.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어마어마해지는 구조죠. 물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아무 배당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.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는 안 되고요.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그리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한 소위 말하는 착한 고배당 기업의 주식이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.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만 생각하다가 놓치기 쉬운데요.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바로 숨겨진 비용에 대한 방어 전략입니다. 바로 이 숫자, 2천만 원. 이 숫자가 여러분의 건강보험 자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.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카드입니다. 앞에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받아서 소득세를 아꼈다고 좋아했는데 그 소득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합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. 만약에 연금이나 다른 소득까지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있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확 뛸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세금 아낀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건보료로 내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가이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
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. 만약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배당세 제도를 활용해서 세 부담을 줄이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거고요. 이제 막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투자자라면 무조건 ISA를 1순위로 최대한 꽉꽉 채워서 활용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전체 소득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2026년에 다가올 변화는 그냥 단순한 숫자 몇 개 바뀌는 게 아닙니다. 이건 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나 마찬가지예요.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전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.